지난 2013년부터 했으니까 성장 처음에 이제 알파벳이 뭔가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은 7세 반, 그 다음에 8세 반, 그 다음에 9세 반. 그래서 가장 늦게 시작했던 아이들이 예비 3학년인데 1월에 시작한 그룹, 그 그룹이 마지막이었고, 그러면 왜 그 이후에는 알파벳을 모르면 그 반을 만들지 않느냐를 봤을 때는 저희가 5학년부터는 한국어로 중등 영문법을 준비를 해주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단어량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이미 말로 문장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만 선생님이 너네가 평소에 무언가를 설명할 때 쓰던 말 있지? 뭐 그거를 형용사라고 해.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이 그러면은 형용사가 어떤 게 있을까? 그러면 뭐 beautiful, 뭐 happy,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준비시켜주기가 3학년, 4학년 이렇게가 너무 짧은 건 거죠.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하게 4학년인데 문장으로 말하기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반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급하니까 이미 지금 4학년, 지금 현재부터도 이미 한국어로 초등학교 영문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교재가 그래머빈 시리즈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. 2월, 그러니까 예비 초 5학년이죠. 12월 달부터는 그래머 노트 시리즈로 예비 중학교 1학년 반과 그냥 중학교 1학년 반 이렇게 보통 두 가지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경우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영문법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3학년부터는 준비가 안 된 친구는 못 받는 건 거예요. 왜냐면 같이 갈 친구가 없으니고요.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이 리트러시라는 책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.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났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수업 목표를 잘 수행을 하고 일부의 학생은 그렇지 못하는데 학생이 수업 목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?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. 학생들이 이제 막 토론을 했었었는데 선생님들 생각이 어떤가요? 이제 한 10명 정도를 가르쳤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명은 수업 목표를 잘 수행을 했고 나머지 2명이 잘 못하는 거야. 그러면 그 2명의 아이들이 잘 못한 이유가 뭘까? 걔가 능력이 좀 부족해. 이렇게. 한 분 계신가요? 네. 그리고 두 번째, 교사가 강의 실력이 부족하다. 한 분? 그럼 1대1이네요. 일단은 저희들의 그 당시에 선생님들의 생각은 2번이었고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번이 답이어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특히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바라보는 태도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애가 너무 머리가 나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요. 나쁜 머리를 어떻게 좋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강의 실력이라기보다 어찌됐든 내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다고 생각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건 거예요.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탓이야 이래버리면 뭐 해결책이 없는 건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. 그래서 10명을 수업을 했는데 8명이 잘하고 2명이 못했어요.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? 시간이 가면 계속 점점점 갭이 커질 거잖아요.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우리 학원에서 60분의 시간을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소비를 해요. 어머니의 돈도 사용을 하는 건 거죠.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최선의 솔루션이 아니라면 과감히 X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. 왜 이것이 최선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. 제가 제 좀 ADHD 같은데 못 받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기에 와서 다른 친구들 되게 잘하는데 그게 같은 학교 애들이니까 다 우리 학원에서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또 그럴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그만큼 많이 받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과외나 1대1이나 아니면은 뭐 코칭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추천을 해드려요. 일단 보는 관점이 내가 한 명을 더 받아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선인가,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, 뭐 나의 노력. 일단은 받았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받을 때 선별을 잘해서 잘 받으셔야 되고 내가 일단 받았다. 그러고 나면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거죠. 그래서 책임을 질 각오가 없으시면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책임을 진다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그렇게 애가 이제 10명인데 막 10명인 반은 없지만 저희는 이제 7명까지니까 그 그룹 중에서 뭐 보통 뭐 2명씩 떨어지지도 않아요. 2명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따로 반을 묶어갖고 근데 보통 한 명이잖아요. 그 아이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제 적응을 잘 못해.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
하나는 그 보충으로 주는 거예요.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대개의 경우에는 그 수업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2번씩 소리내서 읽는 거를 시킨다고 하면 그 어머니께는 이 아이는 2번 갖고 안 되니까 4번을 하되 이거 한 거를 증빙을 에브리데이 보내달라고 해요. 제 카톡에 막 이렇게 밤마다 막 24시간 다 보내라고 하거든요. 그럼 어머님들이 이거를 보이시죠? 막 25일, 막 24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에브리데이 다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은 뭐냐면 그 아이가 읽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뭐 랄랄라 이러고서 장난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가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더라도 그 좀 한 5, 6학년 되는 애들이 가끔 장난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충 숙제를 준다가 첫 번째고, 이거는 무료로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그건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 보충으로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 이제 1대1 클리닉이라 해요. 그래서 어머니가 대부분의 경우 비용 투자 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보충으로 해결이 되면 그걸로 갖고 가고, 안 되면은 클리닉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데, 클리닉은 저희가 4회, 6, 8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 4회, 8회를 할 때까지 나와야 되는 아웃풋을 지정을 해줘요.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기존 반에 그대로 무리 없이 갈 수 있고.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아이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선생님이 뭔가를 막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아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에 포커스 두도록 그렇게 이제 플래닝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애가 잘못하면, 애가 아웃풋이 안 나오면,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보자,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